안녕하십니까. 진실과 정의의 소리만을 전하는 이정덕 대부입니다. 오늘의 주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몇 가지만 추려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8 광주 폭동에 관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 사자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정 3년 7개월에 그 3년 7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죄 선고를 이유로는 죽은 그 조비오 빨갱이 그 신부에 대한 것이었죠.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없음을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력히 부인해 왔었는데요. 무려 450쪽에 달하는 방대한 그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판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 그 다음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핵 감정 결과 등 이런 것들을 유죄의 권고로 제시하면서 강력히 유죄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정리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냐? 201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었는데요. 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그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회고록에서 주장한 바 있어요. 그 말 중에 죽은 조 신부의 를 빗대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비난인 그 죽은 자인 그 조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3월부터 이 재판이 열리기 시작해서 3년여가 넘는 그 만에 오늘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심, 3심까지 갈 경우에는 이 재판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고급 인력을 낭비하면서 3년 7개월이나 지혜를 이끌며 노구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댕이도 교육해선 좌익 법원의 좌익 판검사들 그 검은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우지간 일자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직무정지 조치 등으로 인한 국정 공백 사태로 국회 운영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로만 무성한 그 문재인 청와대의 그 개각설에도 변수가 있었어 하다. 청와대 그 안테로라면 1차 개각은 12월 중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와 같이 됐던 개각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여당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2차 개각도 구정 이후나 전후로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본래는 1월 중으로 2차 개각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여의치가 않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임자들 아마 하원평에 오르는 자들이 몇 있는데 그렇고 그런 자들 이련이 생각하고 각 후처에 편의될 만한 곳 그러니까 2일차 개편 그러니까 상대로 대상으로는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차 개혁에서는 비서실장 개혁인데 현재 이것에 관해서 시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법무장관이나 예? 뭐 다른 건 언급이 없어요. 진짜 바꿔야 될 인간들은 여기 나오질 않습니다. 다음에 대전쟁엄에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일주일 전쯤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대검에서 이것을 지혜를 끌고 윤석열 총장에게는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보강수술은 지시하고 또 보강수하라는 대로 빨리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 있도록 대검이 최종적인 입장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원전과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서둘러 직무정지를 추미애가 미친듯이 급하게 발표한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청와대와 사전 미력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그래서 원전 월성 1호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문재인의 지시가 명백하게 3번이나 적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청와대를 직접 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상 제가하고 추미애가 앞에 발표하는 수순을 걸쳐서 직무정지됐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울산시장 선거도 현재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나 수사 역시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마디로 개판인 재판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끝내 울산시장도 수사 질질 끌고 흐지부지 흐르다 보면 결국은 누구에 갈 것이냐? 그 종착지는 문재인이 될 것입니다. 그 문재인 앞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고, 월성미루기 수사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라를 직격탄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니까 그 또한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 정점에 서 있는 윤석열 총장의 목을 날려서라도 문재인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수사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알박한 꼼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이 아무리 권력이 힘이 좋고 강하다 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어쩐 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건 지도부나 중진위원들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초선의원 몇 명이 1인 시위를 벌였다는 것인데요. 계속 나올째 계속 되고 있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문제는 나오기는 고사하고 이런 판과 말이 없습니다. 또한 K방역을 핑계삼아 정무수석이라는 놈은 나오지 않았는데, 정무수석 최서영이라는 놈은 자기 지역구 조기축구에는 나가서 펄펄 뛰고 잘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균 나르는 전염병원이고, 그리고 이 조기축구의 멤버들은 괜찮다는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문재인의 침묵은 불통보다 더하다, 적폐라고 입만 벌리면 나불대던 문재인 일당,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었다는 평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더 무시무시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이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특활비입니다.
어디 뭐 다른 데 있는 득할비가 아닙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나갔고 청와대에서도 나간 것으로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걸 윤석열이가 잡은 듯하고요. 그것이 뭐냐, 지금 공수처법을 막 그 밀어붙이려고 문재인이 그 안달을 복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난 9월부터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그걸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한 그 인원들, 그 많은 인원들의 그 월급이라든가 그 직기 뭐 사무실 비용은 누가 다 냈겠습니까? 다 비자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비자금이 어디서 들어갔느냐? 그것이 추미애 그 법무부 특활비, 그리고 청와대 특활비, 그리고 중앙정보부 거기 뭐 중앙정보공과 뭐 환기부인가 거기 그 특활비 뭐 이런 데서 들어갔을 것이다.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몸이 달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걸리면은 최소한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5억까지는 3년이지만 2억 이상 5억 밑으로는 3년이지만 5억이 넘어가면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입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게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걸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앙일보의 분석을 보자면 아주 분석을 잘 해놨는데요. 적폐청산을 내걸은 문재인 정부와 또 적폐청산을 당한 박근혜 정부를 비교한 수치를 이야기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3년 9개월 만에 5번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3년 6개월 동안 6번, 그 다음에 인사를 청문보고서 없이 강행 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 10번이고 문재인 정부가 23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2배가 넘지요. 그리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520만 원이 올라왔으며 그래서 2,1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 올랐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6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1,530만 원, 즉 문재인 정권에서는 3배나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규모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23조 4천억. 이것은 다 나중에 20, 30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빚이 되고 그대로 전가되는 돈입니다. 예비 타당성 그 여부를 검토하자조차 하지도 않고 엄청난 금액의 수조 원짜리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시행하는 과정과 그 시행을 했을 경우 그것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다 세금에서 충당될 것이며 그 빚은 다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겨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수를 줄이고 세출이 많아지는 이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그 말로는 불보듯 뻔할 터. 우리 20, 30대의 미래가 그냥 암울할 뿐입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남발한 국책사업비가 박근혜 전 정권에 비해서 무려 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88조 1,400억이나 된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공항 그 가덕돈지 뭐 어딘지 하는 거 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하면은 100조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최저임금 연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에서 7.4%였어. 문재인 정부는 7.7%. 이 정도 이 숫자 몇 개월만 보더라도 불통한 상태에서 국가 예산은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것은 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결국 무엇이겠느냐? 현 정권은 그저 포퓰리즘에만 그 지구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많이 지는 정부,
부채가 날로 쌓여만 정부 뭐 그렇다 보면 결국 나라 국권이 텅텅 비게 될 것이고, 아, 끝에 가서는 국가 보도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지금 중국 왕인지 그 미친놈 가지고 불러다가니 청와대에서 아주 외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응? 그 외교부장 한 놈이 무엇이니? 응?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니 청와대는 비서실장도 없고 어디 시부름꾼도 없다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예? 아주 무슨 호텔 외탄으로 어서오시오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내배장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오늘 수석보장을 해야죠. 이 엄중한 상황인데도 상황인지 부재인지 아니 모른 척 쌩까는 것인지 본인 자신이 저지른 국정 실패의 이 엄중한 처신에 대해 국민의 경고와 반성을 촉구하며 분노하고 있는데 자신이 잘못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참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잘못한 것이 누구인가요? 문재인 자신이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검사들이 단순히 불만을 말했었나요? 이건 이 국민의 분노와 불만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검사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대표로 항의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뭘 좀, 이게 도대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중차대한 중대하고 엄중한 환경을 모르고 검사들에게 윤석열 총장에게 경고를 합시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 영이 먹힐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상 경고라는 말은 안 썼지만 결국은 앞뒤를 다 정리해보면 문재인이 다루고자 했던 말은 더 무서운 말이 없고 아주 음흉하게 그지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바른 요지가 뭐냐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관행에서 못 벗어나면 낙오를 한다. 그렇게 우위성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고 소속 집단이 아닌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라.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문재인이 오로지 진보좌파라고 특정 계층 소속을 삼고 있는 국정을 우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듯 보여요. 지금 대통령이 뭐 자격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허기하고 나오도 나니까 대통령이 됐겠지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떠받드는 그런 공동체 이익을 저지해달라. 그래서 국민이나 아니면 일부 여기에 문재인을 집어넣으면 딱 맞을 방향입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을 바꿨으면 좋겠다입니다. 이렇게 말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무능과 그 인지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보다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나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니 누가 누구에게 충고를 합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된 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본이 아니었나요? 관행 문화 다 뒤집어 써안고 김정은만 빨고 있는 것이 그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너 문재인 아닌가? 누굴 훈계하고 자빠져 있는 것인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이 그가 결국 갈 길은 세계의 조류에서 낙오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버림받는 최초의 길나물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진통이 이제 따르고 어려움은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자, 친중 노선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기회가 열린다는 말을 문재인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쓰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통에 따르고 어려움이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을, 아니 뭘 개혁하고 뭘 혁신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가 살려고 법인이 뭐니 지들 여청상황대로 바꾸고,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 독사 같은 여자는 지가 뭔지를 모르고 이건 똥인지 오줌인지, 이? 이게 종인지 아니면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 펄펄 뛰고 그 삽질하러 앉았는 꼬락생이를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르라고 뭐 낡은 걸 과연 결별을 해요? 어? 그 변화하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기가 뭘 변화했다는 것입니까? 문재인이 변화했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갖다 적폐 세력을 갖다 잡아놓고 자랄 뜯기 나가더니 이건 세상에 그거 더 오고 뭐 이건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갈 소임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에라 너나 잘하세요. 남 훈수를 하지 마시고. 참 답답한 사람이네. 또 그리고 소속 부처나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사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아니, 이것을 그냥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보좌파뿐만 아니라 진보좌파 문법만 의식한 586 허수아비 짓이 아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해볼 수는 없는가를 문재인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말만 바꾸고요, 앞에 문장 바꾸고 뒤에 문장만 하나만 바꾸면은 이 문재인 본인한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을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겁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최 장관이 윤석열 징계 처분인 그 직무배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검사들을 향한 말은 결국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자기 부한 줄 알아요. 문재인 부라고 이제 부한 줄 알고 당연히 대통령 말이면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말빨 안 먹힐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취지로 오히 경고한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서 벗어나라. 과거에서 벗어나라. 아니, 과거에서 뭘 벗어나라는 겁니까? 아니, 검찰 개혁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 거기 그 말에는 장관의 말을 따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 그 자세를 유지해라 뭐 이런 얘기죠. 전 경고성이 됐던 담화가 됐던 사정을 했던 현재로서는 문재인의 그 허접한 그 말에 영이 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뭐 영이 들어가고 뭐 명령을 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딱 그래도 청와대에 앉아서 검사들한테 어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법관이면 법관 본분을 저걸 지켜라 한마디 딱 하면은 아이 대통령이 무서워서 이해하고 들은 뭐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영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은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국제개혁 등은 위기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면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축켜 세웠는데요. 아니, 여기서도 한마디 해야죠. 제가 권력개혁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실세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권력기관의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권력기관 개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대공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넘겨주는 그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다. 그러면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활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대단하겠지. 이제 뭐 이거 몰수부호라든가 무슨 구호로다 이렇게 한다든가 뭐 편지 같은 거 이런 몰래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막 심는 겁니다. 이리 닫고 저리 닫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니 김정은 만세 한창을 할 것이오. 완전히 만세 뭐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남조선 남한 대통령 문재인 만세 뭐 어떻게 그러겠지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간첩들이 청와대에 우글우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월남이 그렇게 망했지요. 우리나라는 더 쉬울 것 같네요. 월남은 국무총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죠. 부통령인가? 왜 간첩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간첩했었고. 근데 대통령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간첩이다 보니까 4.20이 함락되는데도요, 다 내줬습니다. 그냥 국방장관이 길을 열어줬으니 뻥 뚫려버리죠. 그런 게 미국이 도저히 안 되었으니까 철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간첩인데요. 그 밑에 어디가 없어요. 전쟁 나면 끝납니다. 예? 통수권자가 북한은 짝짝꿍이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돈 먹는 하마, 세금 처없애는 구멍은 쌈지 국정원을 아예 없애버리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으면은 거기 경찰에 그 돈을 경찰에 주고 더 강화해서 단단한 저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청와대에도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경찰 저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제 앞가름도 못하는 문재인이 결국 이빨도 안 들어갈 황당한 말들로 몇 마디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지금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 그 말장난, 이 말로 과연 검찰 관계자나 윤석열 총장들 등 국민들이 납득이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의 말은 허세에 불과하다. 아무리 가만히슬로 떠들어봐야 항상 통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는 아니지요. 이번에 절대 대통령의 영이 설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586 운동권에 놀아나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대통령을 만들어준 건 그들이고 이 자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을 내려온다 한들 자기가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어디 가서 누구만당 쓰레기나 줍던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져 갈 것이다. 제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격이 됐고 지금 현재로서 남이 또 파주고 있습니다. 같이 파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특활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를 잡아두려고 했던 그 특활비. 근데 윤석열이는 정식으로 썼을 것입니다. 뻔히 자기를 걸어두려고 작정했는데 여기다가니 그걸 함부로 썼을 리는 만무하고. 근데 윤석열이는 빼고 특미와 그
그리고 그 춤에 미친 사람 그 있지요. 그리고 저 문재인이 있고 박지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 분명히 이 특활비를 공수처법, 그러니까 공수처가 통과가 됐을 때 거기에서 모든 그 세력화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9월달부터 시작했던 그 단체, 그 조직 어떻게 관리했는지 거기에 들어간 돈, 그게 전부 다 특활비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것이 분명히 터질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제 예측이 아닙니다. 예측이 아니고 그건 뭐 기자 생활을 했다는 사람은 모두 알 것입니다. 네. 그 정도 눈치가 없겠습니까? 저는 전문적인 예, 저건 아니지만 저 같은 그 시골 이 촌놈도 저축 짐작이 가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어용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여기 시골이지만 좋은 방송 만들어서 그때그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10일 가까이 되나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한 지가. 네. 제가 원래 이 방송은 시작한 것은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힐링, 즐거움과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 살고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골의 그 사는 그 모습 이런 걸 전해드리고,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그 산에 가서 저거 하는 것도 좀 전해드리고, 그것도 약초라든가 이 버섯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가 좀 압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을 갖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제가 유튜브를 이게 개설했는데요. 이거 당분간 제가 이 이슈에 빠져가지고 이 정치 이슈에 빠져가지고 당분간 이것을 지속해야 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저 힐링 프로그램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근데 실방송이 지금 아직 안 돼요. 실방송이 돼야만이 이제 내가 가능한데, 실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녹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실방이 되겠죠. 근데 지금 구독자가 몇 명 되질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덕 S 방송입니다. 이중덕 방송 EBS입니다. EBS 그냥 EBS ECBS입니다. 이 정도 방송입니다. 많이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